입시문연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이제 이걸 찍는 시점이 지금 3월인데요.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문연답의 주제는요. 3학년 1학기 내신으로 선생님 수능 수시 역전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렇게 정신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다 뺄게요. 오늘 딱 숫자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되는 학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보여줄게 성적 상승 곡선의 법칙. 자, 벌써 느낌이 좀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로 종합전형을 얘기할 거고요. 교과 반영 비율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과 실제 학교별 성적을 반영 비율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평균의 함정. 우리가 평균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 변화되는 것에 뭔가 변수적인 부분들에 생각을 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역전됩니다. 제발 3학년 1학기 내신 끝까지 챙겨보세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성적 상승 곡선의 법칙이라는 건 종합전형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친구들이죠. 일단 나름의 생기부 방향의 세팅이 좀 돼 있거나 혹은 생기부가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좀 바뀌어도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좀 걱정하던데 진로가 살짝 바뀐다거나 A라는 학과를 희망하다가 B라는 학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 대학에서 희망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얘기를 사석에서 나눴던 얘기라 대학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모 입학처장님과 선생님이 이제 입시 방송을 한참 할 때 이제 사석에서 좀 나눴을 때 그 대학 꽤 서울 수재 상위 10개 대학 중에 한 군데 대학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대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하게 1.0이라고 얘기할게요. 서울대는 아니니까 그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0, 1.0, 1.0 3년 내내 받은 애보다 1.5라고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내신 평균이 1.5인 학생과, 그렇죠? 이렇게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려서 1.5인 학생들 중에 상승 곡선이 그려져서 1.5인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 그럼 선생님 이제 요것만 생각했거든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좋아하는구나. 근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 웃겼어요. 뭐냐면 3년 내내 1.5, 1.5, 1.5 나온 애는 어차피 더 위급 대학으로 가더라. 뽑아봤자. 애시당초 안 뽑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애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대학 이탈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말해 선생님 저는 성적이 하락 곡선인데요. 네, 종합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이 하락 곡선인 친구가 다 떨어진다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전형이니까 자기가 다른 영역에서 강점이 있다면 성적이 하락 곡선이어도 네, 지원할 수는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뭔가 발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면 대학 입장에서는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지막, 남이 열심히 안 하는 진로 선택 과목 대표적인 게 물투, 화투. 여러분들 물투가 특히 제일 중요한 과가 어디예요? 기계공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심지어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에서도 생각보다 낮은, 그러니까 서울대 치고 낮은이라고 표현할게요.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들 치고 낮은 학생들이 이런 종합전형 성격의 학과에서 합격하는 이유가 이 물투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화투도 좀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이 학생 선발본부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보면요. 단순히 평균이 아니라 이 한 줄 세워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전반적인 성적의 추이라거나 학습 능력이나 학업 관련된 교내 수상, 요즘 이게 이제 이 전년도 가이드북이어서 수상 성과는 요즘 안 들어가죠. 어쨌든 이건 좀 배제하더라도 성적의 어떤 전반적인 추이를 우리 면밀히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이 좀 모자라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발전 가능성을 있음을 보일 수 있다라면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보일 수 있다라면 네,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과 반영 비율의 비밀입니다. 모든 교과를 똑같이 산출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과 각 대학별에 맞춰서 성적을 산출했을 때 성적 결과가 엄청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네 군데 학교를 좀 보여줬는데요.
동국대학교는요,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플러스 종합평가 30%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국대학교 합격 컷을 보면 1.0대가 되게 많은데 어진간한 친구들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잘 보면 상위 10과목은 1등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30%에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수도권의 인기학교인 가천대 같은 경우도요, 주요 과목 중에서 우수교과 순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내가 제일 지금 좋은 과목이 쭉 봤더니 수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학기 수학을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한국항공대는 교과별 3위, 이제 주요 5개 과목에서 내가 제일 잘 봤던 5과목씩 총 20과목. 동덕여대는 더 심해요. 교과별 상위 3과목씩, 그래서 총 4개 교과목에서 상위 12과목. 다만 여기는 안 썼지만 서울여대가 원래 이런 식이었는데 서울여대는 올해는 전교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안 넣었는데 서울여대는 전년도 입결에 비해 오히려 입결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전년도 입결은 잘했던 과목들만 반영한 건데 올해는 반영비가 넓어졌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좀 보자고요. 가천대가 이제 23학년도 입결인데 2합 6, 자연 뭐 2합 6, 뭐 일부 학과 빼놓고 이제 이 2합 6이라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합격자 70% 컷과 20% 컷을 봤는데 이 성적대가 분명히 이제 그 가장 낮은 학과 2개를 좀 보여준 거야. 이거보다 다른 학과들은 더 높습니다. 이건 또 조심하세요. 모든 학교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제일 낮은 학과를 지금 2개 가지고 왔고 당연히 이 입결을 보고 그 다음 연도 입결에서 이제 좀 더 여기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보면 나는 내신이 여기 이제 이거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난 내신이 3점 넘어가 어차피 가천대 못 쓰겠다. 아니라고요. 3학년 1학기 아까 봤던 제일 잘하는 과목 40% 반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성적대 안에 특히 기계공학과는 4.68이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내신 90% 컷이. 이해됐죠?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3학년 1학기 내신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적과 완전 다른 입결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은 평균의 함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그 평균 고지고대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평균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거나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의 성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강화됐던 사례, 과거 사례를 인하대와 부산대 사례를 보여줄 거고요. 신설되는 게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2합4, 영어 빼고 2합4,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2합 5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양대는 3합 7인데 여기가 수능 체제가 없었던 교과 추천 전형인데, 그럼 여기에 따라서 중앙대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국공립대 비인기학과도 나머지 인기학과에 비해서 비인기학과의 평균 성적이 확 빠져버립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의외로 중위권대, 여기서 중위권대학이라는 건 서울 소재, 수도권 소재, 중위권대학의 수능 체제 없는 교과. 특히 이 면접이 있게 되면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중앙대가 지금 23학년도 입결인데요. 3합 7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한양대학교가 25학년도 수능 체제 3합 7로 신설을 했거든요. 자, 이게 없을 때는 중앙대에 합격한 친구들의 또 다른 상위의 어떤 선택 희망사항은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고대,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그 다음이 중앙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원율이 도는 게 어디로 많이 빠졌겠어요? 서울대와 고대 중심으로 빠졌겠죠. 그런데 이제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3합 7로 강화가 됐고 동일한 수능 체제로, 그리고 신설이 됐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연대도 영어 빼고 2합 4, 2합 5로 되다 보니 이 충원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더 많이 빨리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와중에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의대 지원 2,000명까지요. 그러면 이 경쟁률에서 수능 체제를 뺀 실질 경쟁률, 근데 거기에 따른 충원율까지 쫘라락 빠져나가 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대학교의 올해 교과 추천 전형의 입결이 이것보다는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입결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보자고. 이 평균만 보고 나는 2.0이니까 중앙대 못 쓰겠다. 글쎄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요? 또 인하대 교과 올해는 이 수능 체제가 아닙니다. 3합 7, 2합 각 4였던 말도 안 되는 수능 체제의 등급 시절이 있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강력하게 강화를 시켜봤더니 내신 평균은 이만큼인데 문 닫고 들어간 최저 학생들. 여기는 뭐예요, 선생님? 여기는 실질 경쟁률이 1.0이다 보니까 그냥 수능 내신 최저가 의미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9등급에서 썼으면 붙었다는 거예요. 부산대도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인문 3합 6, 7, 자연 2합 5 이렇게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 비인기학과 해양학과라든지 나노이라든지 이런 쪽은 80% 컷이 특히 해양학과는 합격 인원이 한 명이었어요. 지원 인원 대비 수능 체제 맞춘 애들이. 이거 뭐 의미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마지막까지 내신을 조금이라도 챙겨두면 여러분들한테 가능성들이 이렇게 생긴다. 마지막 면접이 있었던 가천대 이 교권 추천 전형에서 애들이 이 면접 50%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분명히 내신 5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가천대는 그렇게 최상위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엄청 뛰어나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면접 50%가 주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서 내신 성적 보세요.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가천대학교 교과 마지막 40% 반영되는 그 4, 3, 2, 1 순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신 성적보다 마지막까지 챙겨두면 굉장히 역전이 일어날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됩니다. 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내신 성적대 3점대 중후반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3학년 1학기 내신은 대부분 EBS, 국영수 같은 경우는 EBS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수시, 정시 따로 가르지 말고 이해됐죠? 어차피 나 정시 대비도 할 건데 수능 대비도 할 건데 내신이 EBS가 나오네? 오케이? 그럼 난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내신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역전은 꿈을 꾸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